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총칙에 보면 항상 목적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용어의 정의가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우측에 19페이지에 서머리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머리 되어 있는 거를 박스를 쳐놓으세요. 빨간색 펜이 있다면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그 용어의 정의를 묻는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18페이지 가서 보세요. 제2조 정의를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법조문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용어의 정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우측 19페이지에 보면 소방기본법 용어의 정의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가 있습니다. 2분법, 3분법, 4분법에도 각각 이런 거의 의미로 용어의 정의가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지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는 내년까지는 갖고 가기가 힘드니까 천천히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갖고 가는 건데 나중에 가서 보면 자, 밑줄 쳐놓으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 거기다 소방시설법의 특정 소방 대상물 밑줄 그리고 왼쪽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제2분법 소방시설법에 보시면 아니요 우측에 박스에 보시면 서머리 보시면 소방시설이 있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에 암기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만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 대상물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 지역, 세 번째는 관계인, 네 번째는 소방 본부장, 다섯 번째는 소방 하나가 빠졌네요. 여섯 번째가 소방대장, 소방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가지가 딱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를 안 하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 공부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본서만 보세요. 특히 나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는 인강을 보시면서 12월 이전, 그러니까 11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급하겠죠. 그런 분들은 뭐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맞죠? 하지만 적어도 7, 8, 9, 10 이때 이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되 2010년도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 5년에서 8년 사이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이전의 기출문제를 보면 지금과 방향성이 너무 다른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그것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010년도 이전에 기출문제에 나온 것이 맞느니 틀리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재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소화해야 되는 그 대상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때요? 화재가 나면 가장 많이 나는 게 뭐겠어요? 건축물이죠. 그렇잖아요. 불 나면 다 건축물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요즘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보여요. 자동차들이. 화재가 많이 나죠?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차량이에요, 차량. 작년에 인천에서 정박되어 있는 큰 배가 화재 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인천과 아마 경기에서도 같이 출동해가지고 화재 진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이에요, 선박. 그리고 배 만드는 데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배? 집이 울산이나 포항 아니면 거제도 등 있는데 배를 만드는 작업은요, 배를 건조한다고 하죠. 배는 큰 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조각 낸 거를 다 용접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커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선박 건조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산불 많이 나죠? 그래서 어때요? 소방력에 동원도 있었습니다. 산림, 그리고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이런 거에서 다 어때요? 화재가 나면 우리가 나가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물건이 됩니다. 이 중에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에 항구에 메어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쪽 어디에요? 동해안에서 정박되어 있지 않은 운항 중인 배가 불이 나면 우리가 출동해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하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측에 우리 써머리 되어 있는 거에 제가 밑줄을 하나 더 쳐놓으라고 그랬어요. 소방시설법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특정 소방, 이게 자꾸 들어가네요. 대상물이 있습니다. 밑줄 쳐져 있죠? 자, 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깨끗해. 1년 동안 봐야 될 거니까.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소방 대상물인데 한자가 이렇게 더 한정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은 이거를 얘기해요. 건축물, 차량, 선박건조구조물, 인공구조물, 산림, 물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에 보면 시크릿 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박스 쳐놓으세요. 전체를 용어의 정의에 보면 소방시설을 밑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서머리 19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를 잘 쫓아오세요. 19페이지 서머리 되어 있는 거에 보면 우측 보세요. 보조단에 보시면 시크릿 노트 있죠? 거기 보면 용어의 정의에 뭐 있습니까? 소방 대상물과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셔야 돼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들어가서 30가지가 있는 걸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때요? 자,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어디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과 특정 소방 대상물은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이 두 가지만 일단 좀 기억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관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본문하면 양가로 2번 관계 지역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이 있는, 이러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또는 이웃 지역으로서, 자, 밑줄 쳐놓으세요. 자,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밑줄, 필요한 지역이 됩니다. 반드시 어때요?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으로서 무엇이 돼요? 필요한 지역이 언급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대상물과의 관계인 하면 누가 되냐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됩니다. 가령 우리가 현재의 소방기본법에서는 각각 개념의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출제가 안 돼요. 우리가 법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용어 정의를 할 때는 그 용어의 관계인이 누구로 정의가 되느냐, 소방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점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다, 법규에서는. 아시겠죠?
뭐 아파트에 있어요. 소유자, 소유자가 되겠죠. 관리자, 아파트에 보면 누가 있어요? 우리 그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뭐 관리 사무실도 있죠. 이런 부분이 됩니다. 제가 전세를 줬어요. 그럼 거기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겠죠?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소방본부장이에요. 자, 시도의 책임자는 누가 될까요? 시도의 책임자는, 소방과 관련된 책임자는 누가 돼요? 그렇죠. 서울시면 서울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되죠. 그래서 자, 이제 처음 나오는데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도지사는 누구겠어요? 뭐 경기도 하면 경기도지사는 누굽니까? 이재명 도지사죠? 서울시는 누굽니까? 지금 어디요? 박원순 시장님, 그죠? 이렇게 시장입니다. 여기서 시장은 광역시, 특별시예요. 성남시, 안양시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시는 뭡니까? 광역시장이 됩니다. 여하튼 소방본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모두 있어요. 조사까지 담당을 합니다. 조사까지. 또는 구조나 구급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담당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부서의 장이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학습하는 방법을 좀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요? 소방본부장 하면 뭐가 돼요? 부서의 장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죠? 자,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조직체를 얘기합니다. 조직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에요. 소방 공무원이 됩니다. 소방 공무원. 두 번째,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 예전에 보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의무 경찰처럼 의무 소방원이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경찰에 보면 방범대원들 있죠. 봉사단체. 우리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범대원 하는 것처럼 무엇이 들어갑니까? 대자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대장이에요. 소방대의 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도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있어요. 소방서, 여기 보면 동작 소방서가 있었겠죠? 동작 소방서의 서장이 대빵이겠죠. 그죠? 대빵.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 근데 소방서장이 항상 그 화재가 난 현장에 갈까요? 가지 없죠. 왜냐면 화재 현장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서 등이 붙습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예요. 현장에서 무엇을? 이 소방대를 뭐 하는 자예요? 지휘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천천히 처음 여러분들 하시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해드렸어요. 소방기본법에는 용어의 정의가 몇 가지 있습니까? 6가지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이렇게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선박을 이야기합니다. 관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또는 이웃 지역으로서 어때요? 필요한 지역이 됩니다.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됩니다. 본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업무를 하는 어때요? 부서의 장을 이야기합니다.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예요?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어때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 18페이지 보시면 시크릿 노트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둔 것이 됩니다. 왼쪽 시크릿 노트 보시고요.